까미 철학이 AI 시대의 인간에게 건네는 위로. 시지프스의 미소. 밤 11시 스마트폰 화면 앞에 앉아있다. 오늘 하루도 수십 개의 알람이 스쳐 지나갔고 인공지능이 초안을 써준 보고서를 검토했으며 알고리즘이 추천해준 영상을 시청했다. 모든 것이 더 빠르고 더 편리하고 더 정확해졌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속 어딘가에서 조용한 의문이 올라온다. 이 모든 것이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철학적 유의가 아니다. 기술이 인간의 삶을 빠른 속도로 재편하는 오늘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물음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미 반세기 전에 이 질문의 핵심을 간파한 철학자가 있었다. 알제리 태생의 프랑스 작가이자 철학자 알베르 까미가 바로 그이다. 첫 번째, 철학사의 이단아 까미. 까미를 설명하려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의 역설에 직면한다. 그는 20세기 사상사에서 가장 많이 읽힌 철학자 중 한 명이지만 정작 자신은 어떤 철학적 진영에도 완전히 귀속되기를 거부했다. 흔히 실존주의 철학자로 분류되지만 그는 생전에 그 이름은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는 너무 개인주의적이었고 자유주의자들에게는 너무 도덕적이었다. 그가 태어난 1913년의 알제리는 프랑스 식민지였다. 까미는 가난한 농업 노동자 가정에서 자랐으며 아버지는 그가 1살 때 제1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했다. 문맹인 어머니와 함께 단칸방 셋집에서 자란 소년이 나중에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이러한 성장 배경은 까미의 철학에 깊이 새겨져 있다. 그의 사유는 관념의 유희가 아니라 살과 피로 경험한 삶의 무게에서 출발한다. 까미가 활동한 20세기 중반의 유럽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 냉전의 서막으로 인해 깊은 허무와 혼란 속에 있었다. 신은 침묵했고 이성은 학살의 도구로 전락했으며 역사는 인간에게 의미를 제공하는 대신 상처만을 남겼다. 장폴 사르트르가 인간은 자유로 운명 지어졌다고 선언하며 인간의 선택과 책임을 강조했다면 까미는 더 근본적인 층위에서 물었다. 과연 이 세계는 인간에게 의미 있는 무대인가? 그의 대표적인 소설 이방인과 철학 에세이 시지프 신화는 같은 해 출판되며 유럽 지성계에 충격을 던졌다. 1957년 44세의 나이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그는 역사상 두 번째로 젊은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되었다. 수상 연설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예술가의 임무는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3년 뒤인 1960년 그는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46세였다. 두 번째, 부조리. 세계와 인간 사이의 균열. 까미 철학의 핵심은 부조리라는 개념이다. 그러나 까미가 말하는 부조리는 단순히 세상이 말도 안 된다는 허무주의적 탄식이 아니다. 그것은 훨씬 더 정밀한 개념이다. 까미에 따르면 부조리는 어느 한쪽에 있지 않다. 의미를 갈망하는 인간에게 있지도 않고 침묵하는 세계에 있지도 않다. 부조리는 바로 그 둘 간극의 사이의 간극, 충돌, 균열에서 발생한다.
인간은 명료한 답을, 지속되는 의미를, 확실한 질서를 원한다. 그러나 세계는 그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이가 이유 없이 죽고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 해고되며 정의를 외친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진다. 세계는 냉담하게 돌아갈 뿐이다. 이 지점에서 까미는 인간이 택할 수 있는 세 가지 길을 제시한다. 첫째는 육체적 사살이다. 부조리를 견디지 못해 삶 자체를 포기하는 것. 그러나 까미는 이것이 올바른 해답이 아니라고 단호히 말한다. 둘째는 철학적 자살이다. 신앙이나 이데올로기에 귀의하여 부조리를 초월해 버리는 것. 이것 역시 까미는 거부한다. 부조리를 직면하는 대신 외면하는 도피이기 때문이다. 그가 옹호하는 세 번째 길은 바로 반항이다. 부조리를 인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것. 이 철학적 태도는 비관주의처럼 들리지만 실은 그 반대다. 까미는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의미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것이 까미 사유의 핵심이며 그가 허무주의자가 아닌 이유다. 세 번째, 시지프스 혹은 반항하는 인간의 조상. 까미가 자신의 철학을 담기 위해 선택한 신화적 인물이 시지프스다. 그리스 신화에서 시지프스는 신들을 기만한 죄로 영원히 형벌을 받는다. 그의 운명은 거대한 바위를 산 정상까지 밀어 올리는 일이다. 그러나 바위는 정상에 닿는 순간 다시 굴러 떨어지고 그는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 같은 일을 반복해야 한다. 영원히, 끝없이. 까미는 이 신화에서 현대 인간의 조건을 읽는다.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나 비슷한 하루를 반복한다.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잠든다. 문제를 해결하면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목표를 이루면 또 다른 목표가 기다린다. 삶은 근본적으로 반복이며 그 반복은 끝나지 않는다. 그러나 까미는 여기서 놀라운 반전을 제시한다. 시지프스가 산 아래로 걸어 내려가는 순간에 주목하라고. 그는 말한다. 그 순간 시지프스는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알고 있다. 그 알매는 환상이 없다. 그럼에도 그는 다시 걷는다. 체념이 아니라 인식 속으로 선택하는 걸음을. 우리는 시지프스를 행복한 인간으로 상상해야 한다. 이것이 까미가 말하는 반항하는 인간의 초상이다. 반항은 분노나 파괴가 아니다. 그것은 세계의 부조리를 인식하면서도 그 속에서 인간의 존엄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끊임없는 내면적 태도다. 까미는 이것이 가능할 때 인간은 자유롭다고 말한다.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는 자유. 그것이 어떤 권력도 빼앗을 수 없는 인간의 마지막 자유다. 네 번째, AI 시대, 새로운 형태의 부조리. 까미가 죽은 지 60여 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그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부조리를 경험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진단을 내리고 법률 문서를 검토한다. 알고리즘은 우리가 무엇을 사고 싶어 하는지,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하는지, 어떤 뉴스를 읽을지 예측한다. 효율은 극대화되었고 정보는 범람하며 연결은 더없이 촘촘해졌다. 그러나 이 놀라운 발전 속에서 역설이 발생한다. 기술이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수록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더 깊은 공허를 느낀다.
추천 알고리즘은 내가 무엇을 좋아할지 계산할 수 있지만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AI는 수천 편의 시를 생성할 수 있지만 그 시를 읽고 눈물 흘리는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는다. 인간의 창의적 노동이 자동화될수록 노동의 의미는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묻게 된다. 이것이 AI 시대의 부조리다. 세계는 더욱 정밀해졌지만 이 의미는 여전히 제공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 AI 시대는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인간이 특별했던 이유는 생각하고 창조하고 감정을 느끼는 능력이라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이제 기계도 사고하고 창조하며 감정을 모사한다. 그렇다면 인간은 무엇인가? 이 질문 앞에서 까미의 철학은 예상치 못한 현대성을 발한다. 5번째, 까미가 AI 시대에 건네는 3가지 해안. 첫째, 의미는 발견이 아니라 창조다. AI는 세계를 분석하지만 의미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것은 기술의 한계가 아니라 기술의 본질이다. 까미는 일찌감치 이 진실을 간파했다. 의미는 세계에 내재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능동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나는 왜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은 인간 스스로 답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비극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가장 고귀한 특성이다.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는 이 우주에서 아직까지 인간뿐이다. 둘째, 반복을 의식하는 순간 삶은 달라진다. AI 시대의 일상은 점점 더 많은 부분이 자동화된다. 반복적인 업무는 기계가 대신하고 인간은 더 창의적인 일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더 깊은 루틴의 감옥에 갇힌 느낌을 받는다. 알림의 반복, 소비의 반복, 스크롤의 반복, 까미의 통찰은 여기서 빛난다. 반복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반복을 의식 없이 살아갈 때 문제가 된다. 시지프스가 자신의 운명을 인식하는 순간 그는 돌의 노예에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된다. 오늘 하루를 알고리즘의 지시대로 흘려보내는가 아니면 의식적으로 선택하며 사는가. 그 차이가 까미가 말하는 자유의 실질적 내용이다. 셋째, 인간의 존엄은 계산이 아닌 태도에서 나온다. AI는 계산한다. 그것도 AI가 탁월하게 잘하는 일이다. 그러나 인간은 태도를 선택한다. 부조리한 세계 속에서도 사랑할 것인가, 연대할 것인가, 정의를 선택할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인간은 여전히 자유롭다. 까미에 반항하는 인간은 최적화된 선택을 하는 존재가 아니다. 불완전한 세계 안에서 인간다운 가치를 지키려는 존재다. 효율과 최적화가 지배하는 AI 시대일수록 이 태도의 자유는 더욱 소중해진다. 어떤 알고리즘도 당신이 고통받는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이유를 계산해 주지 않는다. 그 선택은 오직 인간의 몫이다. 에필로그. 시지푸스의 미소를 기억하며. 까미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아름다운 장면으로 돌아가자. 바위가 다시 굴러 떨어졌다. 시지푸스는 산 아래를 향해 천천히 걸어 내려간다. 그 걸음은 패배의 걸음이 아니다.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걸어 올라갈 것을 선택하는 자의 걸음이다. 그 얼굴에는 조용한 미소가 있다.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마도 더 완벽한 알고리즘이 아닐지도 모른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미소를 이해하는 철학. 부조리 앞에서도 의미를 만들고 존엄을 지키려는 의지다. 까미는 우리에게 세상을 바꾸라고 말하지 않았다. 세상이 바뀌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서 반항하라고. 그리고 그 반항 속에서 살아있음의 기쁨을 찾으라고 말했다. 오늘 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잠시 조용히 앉아 스스로에게 묻는 것. 그것이 어쩌면 AI 시대에 까미의 철학을 실천하는 가장 소박하고 용감한 방법일지도 모른다. 나는 왜 살아가는가? 이 질문을 품고 걸어가는 인간에게 시지프스의 미소는 아직 유효하다.